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트 컨설팅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차지 유어 리더십. 오늘의 주제는 노무 관점에서 보는 리더의 언어라는 주제로 노무법인 정론의 이만호 대표 노무사님을 모시고 노무 관점에서 리더의 언어를 같이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98년부터 노무사 일을 시작했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구로공단에서 사무실을 제 동기들하고 만들어 가지고 시작했고요. 뭐 그때 이제 사단법인 한국갈등해결센터라든지 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 이제 같이 일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두 단체 이사로 일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되면은 이제 조사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거를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또 중요하네요. 네. 고충을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 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건지, 그리고 이거를 인제 신고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보강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네. 괴롭힘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또 이거를 완화시킬지,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일이 많아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1년에 공식적인 신고라고 합니까? 네. 그런 게 굉장히 많겠네요. 2024년 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건이 12,000건 정도 됩니다. 12,000건. 네네. 예전부터 인제 어떤 괴롭힘이라는 문제는 있었는데, 네. 그게 인제 그 드러나게 된 계기가 그 땅콩 회항 사건. 예. 땅콩. 예. 고것도 있었고, 네. 인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엔 뭐 그 골프장 캐디 관련해 가지고 인제 뭐 "뚱뚱하다." 네. 이런 얘기해서 네. 불행하게도 인제 그 생을 마감하신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뭐 이왕 괴롭힘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네. 그게 인정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12,000건 중에서 88%는 인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12% 중에서 사실 뭐 기소된다거나 했던 건은 한 1% 미만입니다. 0.9%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신고 안 된 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훨씬 많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 고통, 스트레스를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직장 생활의 어떤 특성이 좀 바뀌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사실은 지금 저성장 시대였습니까? 네, 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바라는 게 직무 경험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또 그 직무 경험 속에서 리더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무섭게 한다. 네, 네. 이제 저는 노무사니까 예전 같으면 뭐 임금을 안 줬다, 아니면은 연차 수당을 안 줬다, 나를 해고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노무상의 문제라면은 이제 이게 무형화돼 가지고 내가 회사에 가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나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다, 근데 이런 게 이제 근로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로 조건의 변화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리더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진 이유가 하나 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첫 번째 네. 이유고요. 네, 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는 신입을 잘 안 뽑아요.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 이 예를 들면 개발자다. 요즘에 프로그램 만들면은 이제 안드로이드용하고 아이폰용을 따로 만들거든요. 둘 다 이제 경력이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이제 그걸 따로따로 만들다가 네. 서로 부딪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가 네. 그거를 그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네. 그 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입니다.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조금 부족하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말로 실수를 하는 거죠. 지금 기억할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굉장히 큰 기업이라든지 들어가기 힘든 기업에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퇴사를 하는 이유를 보면은 네. 대부분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인데, 사람과 이렇게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힘들어지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채용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성과가 나지 않고 사람 또 뽑아야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이게 좀 악화돼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돼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네. 민사배상을 해줄 수도 있고요. 회사 어떤 평판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리더가 가지는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졌고, 그 부분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 대응하는 능력이
커졌는데 대부분 다 말로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뭐 누굴 때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꼈고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노무 관점에서 리더의 언어. 내가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중요한데 저는 방금 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리더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해줘서 상대한테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환경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도 그렇고 오늘 이 네.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상당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그러면 어떤 말이 괴롭히는 말이야? 괴롭힘이 되는 리더의 말이 뭐야? 그런 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대표님 어떤 말들이 대체로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고 사람들이 느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신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례 중에서 말하고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나에 대해서 업무를 뭐 많이 준다든지 업무 배분이 공정하지 못하다든지 어떤 갈등 상황이 괴롭힘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접수를 한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걸 해소를 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정 조치를 하려면 이게 괴롭힘이 돼야 되는데 사실 괴롭힘하고 해당이 안 되는 갈등 사안들이 신고가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대부분 리더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리더의 역량이라든지 조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감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훈련과 그런 대응이 리더한테 요구된다는 거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리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편한 말들이 어떤 단편적인 말들이 이게 괴롭힘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부딪히잖아요.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면은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 이게 터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이 터트려지기 전에 그걸 포착하고 나의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게 저 사람의 어떤 기분, 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런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권 감수성. 리더가 가질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그 다양한 영역에서의 갈등 상황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권적 측면에서 이게 괴롭힘까지 될 수 있겠구나 내지는 괴롭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리더 해먹기 어려워요. 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큰일 나. 네. 저도 사실은 되게 궁금한.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뭐 정하시진 않겠지만 뭐가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감정적 언어, 뭐 폭언이라는 게 뭐 진짜 뭐 쌍욕을 하면 또 진짜 폭언이겠지만 대표님 살다 보면 서로 뭐 짜증도 좀 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가 괴롭힘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괴롭힘이냐.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폭언이라든지 욕설을 하면 안 돼요. 애매하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폭언이라 하면 소리 꽉 지르는 걸 폭언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언성을 굉장히 높여서 네. 하는 경우도 있고 욕설을 한다든지 할 수도 네.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대부분 이제 어떤 리더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야 될 때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지각을 했어요. 그 지각한 상황에 대해서 A는 게으른 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을 직접 설명하거나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 방식은 좀 지양돼야 돼요. 오케이. 대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좀 늦게 왔잖아요. 네네네. 그 늦게 온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늦었는지를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조금 늦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늦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왜 발생됐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 파악하기 전에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월급 받고 살겠냐라든지 아니면은 너 때문에 일이 안 돌아갔나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말해도 이해가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감정을 섞어가지고 짜증과 뭐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 이거 한 번만 했으면 괴롭힘은 아니에요. 반복이 되면은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욕설은 이제 한 번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소에 이런 감정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딱히 어디까지가 욕이고 어디까지가 욕이 아니다고를 이렇게 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맥락을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몇 회 했는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사람 감정이 평소에는 내가 이거 감내할 수 있어, 감내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이게 터트리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욕을 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정지어서 규격화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주신 이 원고 중에 네. 제일 참 와닿는 이 말씀이 네. 안전하고 건강한 리더의 말습관 이런 이 메시지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한 겁니까? 내가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화가 나거나 있을 때는 바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좀 그 자리를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거나 공간적인 여유를 둬서 지금 당장에 이제 그거를 하려면 좀 떨어져야 된다. 시간을 좀 두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건 너는 어때? 너는 어때?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문제를 분리해서 아, 참 어려운 얘기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 행위라든지 사실관계를 이야기된다. 그 상대방의 기분이라든지 그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기대하는 바라든지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합의하고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명령 대신 질문을 해야 되죠. 그리고 리더가 어떤 뭐 과업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팀원이나 어떤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이런 지금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납기를 맞춰야 된다든지 어떤 계획 보고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며칠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말해준다든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설명하는 사람, 질문하는 리더가 돼야 된다. 아, 그래서 반말을 하지 않는다. 내지는 다른 사람이 발언할 때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회의할 때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다던가 아, 찔린다. 그 감정적인 어떤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자라고 우리끼리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어떤 룰을 만드는 거네. 네, 룰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특히 고참들이 넘겨짓거나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단정적으로 해서 말을 하면은 네.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저기서 가끔 제자리로 와서 어깨를 건드시는 분이 또 깜짝깜짝 놀란대요. 그거는 조금 아. 뭐랄까 뭐, 요즘에 이런 거는 진짜 안 될 것 같고. 네. 하여튼 안 건드리는 게 낫네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네. 상대방의 시간, 네. 그다음에 공간, 공간. 그다음에 뭐 인격권이라고 하는 뭐 초상권, 신체, 그 사람의 과거 뭐 이런 것들은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대표님 모시기 잘했다 생각 중 하나가 사실 대부분 다 저도 이제 인지를 하고 저도 강의할 때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근데 제가 놓쳤던 부분이 그 상대의 자리를 왜 가면 안 되지? 뭐 그거는 제가 인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의 공간을 굳이 자주 갈 필요는 없겠네요. 사적인 거를 이제 침범하는 건데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원인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올바르지 않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연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고민이나 스트레스라든지를 내가 줄 수도 있다. 내가 모르.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조직이 경직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점점 예전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되는 일종의 에티켓이라든지 예의 차원에서 공중 도덕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부사장님 우리 어렸을 때 버스에서 담배 폈잖아요. 뭐 담배 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미친 행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버스- 그런 행동을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정도의 미친 행동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나만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유연함을 갖는 게 리더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나서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전문적으로 모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룰을 만들고 행동의 어떤 그 약속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네. 계속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노무 관점의 리더의 언어 우리 노무법인 정론 이만호 대표 도미사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